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오늘은 자선문단 에세이 쓰는데 에세이를 쓰기 전에 에세이 아웃라인과 브레인스토밍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토픽은 여기 위에 나와 있듯이 types of hobbies예요. 그래서 취미 생활의 종류를 얘기하는데요. 브레인스토밍 먼저 해볼 텐데 hobbies 중간에 이렇게 거의 뭐 한 글자나 두 글자로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랑 좀 자유롭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주셔도 돼요. 왜냐면은 이제 정리하는 2차 작업이 들어갈 거니까요. 저는 이 토픽으로 중학교 2학년 학생과 이제 같이 글을 써봤는데 이거는 classification essay예요. 그래서 취미 생활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에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o if you take a look, we have a relaxing hobby, active, 그리고 skills. 그래서 취미 생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스킬이 필요되는 허비, 그리고 활동적인 아니면 되게 정적인 허비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relaxing 정적인 허비에는 그림 그릴 수도 있고 크래프팅일 수도 있고 뭐 책을 읽을 수도 있고 scenic이라고 하면은 이제 nature watching 뭐 자연 풍경을 감상하는 이런 걸 수도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drawing이랑 crafting이 좀 비슷하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선을 지워서 이 crafting은 사실상 이 drawing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재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쭉쭉 가보면 이제 스킬을 require 하는 이제 허비들은 뭐 calligraphy, 서예라든지 knitting, developing 이 친구가 이제 핸드폰 프로그램 이런 거 만드는 거를 취미로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스킬을 요하는 거니까 so developing program 또는 photography 그래서 서예 뭐 옷을 뜨는 것 또는 뭐 developing program 그리고 사진 찍는 거, 그리고 활동적인 걸로는 캠핑 또는 스포츠, 그리고 gym이라 그러면 이제 워크아웃을 하러 이제 그 헬스장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이 scenic 안에는 뭘 볼 건지 네이처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bird watching, stargazing 이런 것들이 다 아이디어일 수 있죠. 그래서 캠핑 하면은 뭐 family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텐트는 당연히 치는 거고 뭐 피싱을 갈 수도 있고요. 스포츠는 뭐 스위밍, 락 클라이밍, 또 짐 같은 경우는 헬스장뿐만이 아니라 요가 그리고 필라테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브레인스토밍을 이제 이렇게 다 완료를 했으면 아웃라이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요. 아이들이랑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어떤 순서로 이제 글을 적을지 이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아이디어가 이렇게 크게 크게 있어요. 이거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쓰이기 때문에 이제 이 허비 취미 생활에 대한 종류를 얘기를 하고자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근데 이 친구는 relax 하는 게 가장 중요하대요.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내가 가장 강점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아이디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상대방에게 얘기를 했을 때 설득을 시킬 수 있느냐 이거를 가장 고려해 봤을 때 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마지막 문단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active랑 skills를 봤을 때 이 둘 중에 더 약한 아이디어가 뭔지라고 물어봤더니 이 skills라는 아이디어를 잘 확장을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약한 아이디어는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넣어주고 이 active가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나 이제 중학생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아이디어 확장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래서 연결고리가 이렇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일단 적어보고 이거를 다시 확인해서 재정리하는 작업을 한번 걸치면 좋죠.
그래서 brainstorming이 이렇게 있다면 outlining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아이들이 조금 쉽게 봤으면 좋겠어 하는 그 마음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듯이 active, skillful, relaxing 이 순서대로 저희가 문단 작업을 할 거예요. So body paragraph 1 is active. 가장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처음 시작하고요. 그리고 skillful, 내가 조금 이 argument가 약하다 하는 이런 아이디어는 여기 중간에 이렇게 넣는 게 좋고요. 내가 가장 강점이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마지막에 넣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introduction을 보면 introduction essay에서는 hook, background information, 그리고 thesis statement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저희가 지난번에 배웠죠. thisis는 논지라는 argument고 이 에세이를 왜 쓰는지를 독자에게 정확히 전달을 해주는 의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 주장과 hobbies come in a variety of forms and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그럼 여기까지가 제 주장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active hobby, skillful hobbies, and relaxing hobbies. 그럼 살펴보시면 active hobby가 제 첫 번째 body paragraph가 될 거고요. skillful hobby가 제 두 번째 문단이고요. 그리고 relaxing hobby가 세 번째 문단이에요. 그래서 1, 2, 3, 1, 2, 3. 그래서 1, 2, 3. 요 순서대로 이 논지를 정확히 적어줬는지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body paragraph 같은 경우는 topic sentence, supporting detail, closing sentence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나누자면은 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일단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문단 쓰기 영상을 제가 올렸는데 거기에서도 topic sentence, supporting detail, closing sentence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 저희가 배워봤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일단 supporting detail만 어떤 순서대로 적을지를 확인해보면 돼요. 그래서 active, 활동적인 허비에서는 스포츠랑 gym이랑 조금 비슷한 면이 없잖아 있죠.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랑 gym을 합치던지 합쳐서 조금 더 적은 예시를 들던지 또는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캠핑을 이 스포츠랑 gym 사이에 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차이점을 똑똑히 얘기를 해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스킬을 요하는 취미생활은 photography developing program, 그리고 디자이닝은 제가 여기 knitting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그냥 뜨개질인데 뜨개질도 사실은 그냥 knitting이라고 하면은 제가 얘기를 할 때 이유나 예시나 이런 부분이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더 큰 picture, 더 큰 그림으로 디자이닝을 넣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knitting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knitting, sewing, 뭐 fabric designing, 뭐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relaxing hobby가 있는데요. relaxing은 drawing, reading, 그리고 viewing sceneries.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crafting은 drawing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생각에 crafting을 drawing, 여기 1번 argument 안에 예시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예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스포츠, 캠핑, gym 허비들이 왜 액티브 허비로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논지, thisis를 쓸 때는 항상 이 active hobby, skillful hobby, relaxing hobby 이게 parallel structure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평행을 그리는, 그래서 이 active, relax, skills 여기에서는 이렇게 썼지만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skill을 아니라 skillful, 그냥 relax가 아니라 relaxing. 그래서 다 품사를
형용사로 바꿨다는 걸 살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품사가 동일한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clincher를 가장 어려워해요. 요 concluding paragraph인데 여기서는 restate thesis, 그래서 여기에 있는 논지를 다시 한번 반복해 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body paragraph에서 얘기했었던 이 이유들을 summary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final thought이라 그러면 내가 독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긴 해요. 가장 창의적일 수 있지만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잘 모르죠. 그럴 때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독자들에게 제안을 해줘라. 그래서 suggestion을 해줄 수도 있고요. 또는 독자들이 이 에세이를 읽고 바로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액션 플랜을 얘기해줘라. 그래서 저는 relaxing hobby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액션 플랜 같은 경우는 so go take a view of the beautiful sceneries at the suburban area in your country. 뭐 이렇게 지금 당장 해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suggestion 같은 경우는 active한 허비를 가지면은 이제 운동과 건강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모두 왜 했는지에 대한 마지막 좀 임팩트 있는 기억에 남을 만한 문장이죠. 브레인스토밍과 아웃라이닝은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했는데 이제 그 아웃라이닝을 갖고 이제 이거는 그 친구가 쓴 에세이예요. 그래서 여기 살펴보시면 body paragraph 1, body paragraph 2, body paragraph 3.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면은 제가 이제 첨삭을 한번 해주고 이제 rewrite로 introduction이랑 여기 conclusion sentence까지 정리해가지고 다시 써오는 게 숙제였어요. 근데 여기 살펴보시면 introduction이랑 이제 concluding sentence 한 문장이죠. 그래서 아직은 introduction이랑 concluding sentence 쓰는 게 아직 익숙하지는 않지만 요거에 대해서도 피드백 주고 이제 다시 한번 쓰는 작업이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세이의 쓰기는 brainstorming과 outlining을 토대로 정리를 해서 하면 좋아요. 아이들이 뭐 국제학교를 가든 학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항상 브레인스토밍과 아웃라이닝의 중요성을 들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레벨 테스트를 보러 학원에 왔을 때는 아웃라이닝을 전혀 하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는 것과 내가 어떤 순서로 이 얘기를 전달할지 이 과정이 없다면은 그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더 좋은 컨텐츠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구독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